코로나 재확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300명 이상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이 이야기는 한 달 앞서가는 이야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짚어봅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달에 한번 저희가 재난지원금, 9월 달에 한번 재난지원금 했었죠. 지금 양상을 보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나오기 딱 십상인 정도의 확산세이기도 하고, 이제 2단계인데 2단계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나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미리 짚어보는 겁니다. 5월 달과 9월 달 각각 그 방식을 달리 했잖아요. 5월 달에는 전 국민을 지급했고 9월에는 선별적인 방식이었단 말이죠. 자, 한 번 더 나오면 워낙 교수님은 올해 초부터 전 국민에게 4번 줘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겨울로 당연히 전 국민 지급 방식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교 데이터가 이제 생겼으니까 두 개. 데이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일단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요. 좋은 정책 실험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번은 전 국민, 한 번은 선별을 하면서 그 좋은 실험을, 정책 실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기본소득 논쟁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그 전 국민 같은 경우 일종의 기본소득 형태하고 좀 비슷한 저거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기본 재난소득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일단 먼저 보게 되면 가계소득 측면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가계소득. 2분기하고 3분기 가계소득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2분기의 가계소득은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가 10분위로 나누게 됐을 때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다 소득이 올랐어요. 2분기 때는요. 2분기 때 그러니까 포괄 지급했을 때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 재난지원금 지원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가계가 소득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난해 2분기에 대비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소득이 올랐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3분기에는 저희 선별로 지급했을 때는 하위 50% 가계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하위 50%. 상위 50%는 가계 소득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뼈 아픈 부분이죠. 하위 50%가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줄어들은 건 아니죠. 그것만은 100%는 아닌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줄어들 일은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위 50%에도 지급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선별로 했을 때 우리가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했어요. 왜 배제를 했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지원받는 게 있다 해가지고 배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100에서 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들 이제 그러니까 돌봄 수당 이런 것도 지급을 해주고 자녀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한 학생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취업 청년들 이제 수당으로도 또 이제 지원도 해줬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중상층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혜택이요. 그렇게 구분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에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 지출이요. 그래서 소비가 늘어났느냐? 그래서 보게 되면은 2분기에는 그러니까는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지난 2분기에 비해서 2.4%가 증가했어요. 오히려. 가계 소비 지출이요. 근데 3분기에는 마이너스 1.4%로 소비 지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전 국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화폐로 해서 소멸성 화폐로 줬잖아요. 일정 기간에 다 썼어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2분기가 4, 5, 6월 달이잖아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었어요.
아, 그게 커버를 했군요. 그래서. 수출이 막 그 당시니까 수출의 증가 우리가 2분기에 수출 증가율 보게 되면 마이너스 4.1%나 깎아먹을 정도로 그때 유럽이나 미국이 특히 맞습니다. 나빴으니까. 예, 굉장히 나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고요. 우리가 이제 3분기 동안에 수출의 기여도가 다 1분기하고 3분기는 플러스였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4.1%였었어요. 그게 재난지원금이 커버를 했다. 예, 그게 이제 소비 지출이 이제 유일하게 커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반면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죠. 특히 9월 달에 이제 서프라이즈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3분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도 경제 재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수출이 한 3.7%나 끌어올렸었거든요. 당시에는요. 근데 소비 지출이 줄어들었죠. 아, 민간 소비 지출이 줄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보게 되면 전기 대비로 보게 되면은 2분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OECD 국가에서 1등 했었어요. 근데 3분기에는 우리가 전기 대비 성장률은 OECD에서 꼴찌했었어요, 사실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의 격차가 2분기까지 보게 되면요. 2분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성장률 격차가 한 7.8%포인트가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3분기 돼가지고 이게 한 1.0%포인트로 확 축소가 되죠. 물론 기저효과도 있었겠죠. 물론이죠. 근데 이제 회복 정도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면에 일본하고는 그러니까 한 4.1%까지 떨어졌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3분기에 재난지원금이 한 번 더 뒷받침이 됐으면 그렇죠. 소비 지출을 좀 살렸으면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 분배 측면인데요. 예. 분배 측면인데 2, 4분기에는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가계 소득이 다 증가했다 했잖아요. 예. 근데 하위 30%가 한 그러니까 8.1%나 증가했고 소득이요. 예. 반면에 이제 중간층 30에서 70% 있는 사람들은 5.8% 증가했고요. 상위는 3.3%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네? 하위층에서 높고요. 근데 이제 3분기에는 근데 역진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역진이 됐다. 예. 하위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중간층이 마이너스 0.5, 상위가 2.9%로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재난지원금. 물론 뭐 재난지원금에 모두 책임을 몰아줄 수 물론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예. 거꾸로 재난지원금이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못했다 이런 말씀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주장하셨듯이 포괄 지급, 전 국민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12월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여력이 충분하죠. 여력이 충분하고 제가 이제 이게 가계소득이 재난지원금 이상의 효과를 나타나는 게 2, 4분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돈을 쓰게 하다 보니까 돈이 돌았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3분기에는 지원한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이 잠겨버렸어요. 그렇겠죠. 성격상. 예. 이건 현금으로 중요한 족벌이니까는. 현금으로 주고 그게 이제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직접 주니까. 그렇죠. 돈이 돌지는 않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에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물론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 국민이 100만 원씩 누구나 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만약에 3차를 한다면 전 국민 지급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교수님 생각이신 거죠. 지금 더군다나 이제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경제 활동이 다시 또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위축되겠죠.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4분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수출 환경도 3분기처럼 지금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2분기하고 비슷합니다. 유럽하고 지금 미국 한번 봐보세요. 거기 또 잠겼죠. 예, 거기도 지금 뭐냐면 다시 락다운하고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수님 흥분하시면 나오는 표현.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2분기 상황하고 지금 너무 비슷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2분기가 비슷한데. 예.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국내 내수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려워지고 수출도 나쁘게 되면 성적은 뭐 뻔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2분기 방식이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적합하다. 예. 규모는요. 물론 교수님이 규모를 이 정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5월에 겪었고 9월에 겪었고 그리고 뭐 수출 동향이라든가 대충 나오니까 어떤 규모로 다시 한번 언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2단계로 지금 격상하고 있잖아요. 2단계로 격상하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쨌든 간에 힘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지면 연쇄적으로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가능하면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신속하게 하는데 최소한 한 번은 그러니까 해야 되고요.
한 번은 해야 되고 그 이상 하더라도 별 재정에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봐요. 한 번 한다면 전 국민 지난번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교수님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물론 그렇죠. 예. 근데 뭐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요. 경제학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떤 경제 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 효율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성장률이에요. 성장의 기여도예요. 그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성장의 기여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다 이거예요. 검증이 됐다. 예. 자, 저희가 한 달 앞서가는 뉴스 앞으로 아마 한 달 이내 나올 뉴스인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최백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